몰라도 사는데 지장 없는 신기한 잡지식들 18화를 시작하겠습니다. 몰사신자면 다양한 잡지식들을 짧고 빠르게 전달하는 컨텐츠입니다. 다들 재밌게 봐주시고 구독이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첫 번째 잡지식, 산성비를 맞는다면 탈모? 산도가 pH 5.6 이하의 비를 산성비라고 하곤 합니다. 대기 중으로 배출된 황산화물이 수증기와 만나면 질산과 황산이 됩니다. 질산과 황산은 강산이기 때문에 빗물에 녹으면 빗물의 pH를 낮추죠. 하지만 전국 비의 연평균 pH는 4.3에서 5.8 사이입니다. 대도시 지역은 pH 4.4, 4.8 정도이죠. 도시 지역에서 내리는 비는 모두 산성비로 봐도 됩니다. 근데 우리가 머리 감을 때 쓰는 일반 샴푸는 pH가 3점대로 빗물에 비해 더 산성을 띱니다. pH 1 차이는 산도로 10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샴푸가 빗물보다 산도가 10배나 높다는 이야기인데 산성비를 맞는다고 머리가 빠진다면 샴푸로 머리를 감는 사람들은 모두 대머리가 되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산성인 비를 맞는다고 탈모가 생기진 않습니다. 그럼 내 탈모의 원인은 뭐지? 두 번째 잡지식, 헬륨을 마시면 목소리가 변하는 이유. 헬륨가스를 마시면 목소리가 특이하게 나곤 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생각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목소리는 허파에서 나온 공기가 성대를 통과하면서 여러가지 압력을 받아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원소 질량 기준 4g/몰인 아주 가벼운 헬륨은 평소 입안에 있는 공기보다 4배 정도 가볍습니다. 평소에 입안에 있는 공기가 성대를 지날 때보다 가벼운 헬륨가스가 통과할 때 소리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진동수가 증가하게 되죠. 진동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평소보다 높은 소리가 나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헬륨가스를 마시고 말을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높은 옥타브를 가진 재미있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 잡지식, 키스라는 말, 입맞춤을 의미하는 키스. 스웨덴어로 번역하자면 오줌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잡지식, 하마의 가장 가까운 친척. 하마의 외모를 보면 뭔가 돼지나 발굽이 있는 동물과 비슷해 보입니다. 생각 외로 하마의 가장 가까운 친척은 고래와 돌고래와 같은 고래류 포유동물이라고 합니다. 1909년까지 하마는 생김새만으로 돼지와 같은 그룹으로 분류되었으나 어금니 패턴과 혈액 단백질 그리고 분자계통학과 DNA, 화석 기록 등을 연구하면서 하마와 가장 가까운 살아있는 친척벌 동물이 고래와 돌고래 같은 고래류 포유동물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첫 번째 잡지식, 문어도 자주 쓰는 말이 있다. 저는 오른손을 주로 쓰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왼손을 주로 쓰시는 분들을 왼손잡이라고 말하죠. 문어도 오른손잡이, 왼손잡이처럼 사용을 선호하는 다리가 있습니다. 모든 다리를 균등하게 사용하지 않는 편이며 선호하는 다리는 먹이를 잡을 때 등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네요. 보통 문어는 하나의 눈을 이용해 사물을 보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그 앞에 있는 다리를 주로 사용한다고 해요. 왼손을 주로 쓰면 왼손잡이, 오른손을 주로 쓰면 오른손잡이. 문어처럼 앞에 있는 다리를 많이 쓰면 앞잡이. 죄송합니다. 일곱 번째 잡지식, 화이트 초콜릿. 씁쓸한 맛이 전혀 없고 달달한 맛이 일품인 화이트 초콜릿. 신기하게도 화이트 초콜릿엔 초콜릿 성분이 없다고 합니다. 초콜릿 고유의 맛을 만드는 카카오 메스와 카카오 파우더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죠. 카카오 버터와 탈지 분유, 설탕으로 만든 초콜릿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콜릿이 안 들어가 있는데 초콜릿으로 불리는 건 참 재밌네요. 여덟 번째 잡지식, 기네스북이 만들어진 이유. 기상천외한 기록들이 대거 기록되어 있는 기네스북. 이 기네스북은 1951년 기네스의 휴 비버와 친구가 사냥 도중 언쟁이 붙어서 기획하게 된 책입니다. 골든 플로버라는 물새가 너무 빨라 휴 비버는 단 한 마리도 사냥하지 못하고 동행했던 친구들에게 망신을 당하게 되었죠. 그렇게 그는 유럽에서 가장 빠른 새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았지만 그런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특이한 기록을 모아놓은 책은 훌륭한 사업수단이 된다고 느낀 휴 비버는 1954년 맥워터 쌍둥이 형제와 함께 기네스북을 만들었고 그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었죠. 기네스북이 친구들이랑 가장 빠른 새에 대한 언쟁 때문에 시작된 책이라니 저도 친구들과 언쟁을 통해 이런 기회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자 친구야. 아홉 번째 잡지식, 흰털에 파란 눈을 가진 고양이는 귀머거리? 파란 눈에 흰털을 가진 고양이는 귀머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양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감각기관 발달에 필요한 멜라닌 아세포가 형성되는데 어미의 뱃속에서 멜라닌 세포가 미처 귀에 도달하지 못하면 귀에 있는 청각세포들이 잘 발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멜라닌 세포가 부족한 흰털, 파란 눈을 가진 고양이의 경우 일반적으로 청각 발달이 덜 돼 귀가 잘 안 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미국 동물학대 방지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멜라닌 세포가 부족한 흰털, 파란 눈을 가진 고양이의 경우 난청이 될 확률이 40%가량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흰색 털에 파란 눈을 가진 고양이의 번식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미국 등의 나라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번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가정 또는 샵에서 무분별하게 번식이 되어 난청의 비율이 훨씬 높다고 해요. 열 번째 잡지식,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원을 수용하는 경기장. 굉장히 명예로울 것 같은 이 타이틀, 뭔가 미국에 있을 법한데요. 정말 예상외로 이 타이틀을 거머쥔 경기장을 갖고 있는 나라는 바로 북한입니다.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이라는 곳이죠. 최고 수용인원 11만 4천 명으로 수용인원 기준 세계 1위입니다. 물론 면적면에선 1등이 아니지만 수용인원으로 세계 1위는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왜 이렇게 큰 경기장을 만들었지? 오늘은 여기까지. 연휴가 끝나 한 주가 시작되었네요. 역시 긴 휴일 뒤는 적응이 안 되지만 그래도 열심히 해야겠죠. 한 주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주제 제보나 잡지식 제보는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